그때 뭐 달빛 달빛철도 이거 우선순위 나오나 보자고.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이제 대ITI는 갔어. 알게 모르게 2,000원짜리가 이제 거의 6,000원에 육박합니다. 어? 이런 철도가 다 공공 발주야. 그럼 대아티아이, 푸른기술, 다원시스, 다원시스, 피츠로테크 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오. 거기에 떡고물이 나오는 회사들이지. 그러면 뭐 밑에 파고 공사하는 특수건설 다원시스, 뭐지? 동아지질. 동아지질. 그것도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특수건설하고 동아지질은 그래도 꽤 올랐어요, 선생님. 이거 갖고 아니야. 나는 그거는 일본이 대지진 나면 상하까지 흥구서울 갔을 때. 근데 대지진 진짜 날까요? 그게 뭐 만화책에 예언이 됐다 막 그러면서 그 만화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막 근데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약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 근데 주가는 안 오르는 건 난 오늘 설탕 간장 배팅하듯이 난 배팅할래. 혹시 하니까. 뭐.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동아지질 그래도 꽤 많이 오른 상태에서 2만 원은 안 됐지만 이미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저가 대비는 상승률이 꽤 있잖아요. 이게 상승한 거냐? 하지만 전쟁의 불확실성도 있고 너무 아니 이건 전쟁 불확실성은 상관없어. 오히려 더 괜찮아 이런 것들은. 특수건설 동아지질은. 그래도 그게 빠지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얘들도 떨어지겠지. 뭐 약간 조정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정책 우선순위나 상황별로 앞으로 지하와 그 다음에 일본 혹시 지지 그리고 갖다 얘기해서 동아지질은 그 누구야 그 MBK 같은 그런 사모펀드가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 탐욕 그리고 특수건설은 나는 이제 이게 품절주 성격들이 그 동아지질은 많거든. 그러니까 요새 내가 부산 사람은 떠들지 않잖아. 네, 많이 올랐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동아지질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어떠니? 부산 사람은 선생님 끼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번 그걸 보여줬었잖아요. 동아지질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얘도 한번 움직이면 내가 2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품절주의 성격은 얘 갑자기 2만 원 보면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떤 것들만 해? 끼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정부 정책 유도하고 이런 것들은 나는 그런 거 같아. 지수하고 상관없이 난 이놈의 때가 올 때까지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변하고 비교하면 안 돼. 나의 때가 올 때까지 한 놈만 잡아갖고 그런 심정으로 하는 외로운 스타일. 싸움을 하는 거네요. 근데 구자가 커지려면 그런 걸 해서 한번 성공을 해야 구자가 커지지. 지금 내 제자 중에서 가장 커진 놈이 한전기술 한 놈만 패는 놈. 선생님 그러면 한전기술이 이번에 상승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눌리면 얼마 정도에서 재매수가 가능할까요?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왼수셨던 거기만 가면 뚜기만 게 이제 7만 원? 7만 5천의 지지선이 되는 거지. 7만 5천의 지지선이 될 거야. 그래서 10만 원에서 안 빠지면 이제 가다가 7만 5천 원이나 그 8만 지지해주고 그 다음은 이제 목표가 15만 원.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그 정도가 이제는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은요? 현대건설은 그냥 삼성부지 또 그거 또 연기 왕창 했다. 연기했어요? 안 하시겠대. 그러니까 결론은 뭐니? 미국 똥줄 탄 거야. 근데 돈이 필요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보슨 다이나믹스 얘기를 먼저 할 거야. 그래서 돈 땡기고 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해야지. 돈이 없어.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가덕동가 그것도 현대건설 빠진다고 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 빼잖아.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제 정의선 회장의 우선순위가 미국이야. 보스턴 다이맥스야. 그럼 차라리 현대제철이 낫겠다 여기.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벌써 감이 확 와요. 현대제철 지금 들어가도 돼요? 현대제철은 그래서 보스턴 다이맥스나 미국 공장 짓는 거나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보스턴 다이맥스 얘기 나올 것 같아.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7월 달에 나올 것 같아. 그럼 선생님 DLENC는요? DLENC도 5만 원 돌파했는데 그때 수익을 챙기자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그래도 선생님 원전 관련 섹터에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급락한다. DLENC가? DL하고 오. 급락을 하고 있어요. 급락하고 있어요? 내가 근데 이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때 오늘 시외 그 봐봐. 프리마켓 하한가 패턴 있었는데 수직 급락하잖아. 오늘 3% 정도 빠졌네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지금 5만 1천 원 갔는데 4만 4천 원이야. 내가 4만 원 근처 오면 산다고 그랬잖아. DL입니다. 또 DLENC.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나 공포되면 수주나 발주를 누가 하겠니?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엮인 것들은 수주 관련된 종목들은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고 정책 연구 지주사도 변동이 클 수가 있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DLENC도 오늘 장대 음봉 맞은 거 벌써 오늘 전쟁 이렇게 벌써 이제 이게 오늘 기관들이 때린 것 같아. 그러면 DLENC는 의미 있는 단가가 얼마냐면 얘도 4만 원과 4만 2천 원이야. 거기 얼마 할래?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그러면 7만 원을 잘 지지하냐 한 5자를 다시 보냐는 이제 나는 삼성건 부지하면 절대 다시 10만 원 갈 것 같았는데 네. 그거 연기하고 발주가 자꾸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딴 걸로 가는 거지.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제철이나 오히려 나는 현대건설 우선주만 볼래. 우선주. 왜냐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을 풀어셔야 되거든. 네. 그럼 그거는 합병하는 수밖에 없어. 우선주 게임은 전체적으로 한번 끝났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을 풀려고 그러면 우선주 보통 그 끌고 와야 되거든. 그러면 오히려 현대건설을 누르고 이렇게 같이 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지 볼래. 그래갖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2,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삼성도 짓겠습니다. 그때는 보스턴 다이믹스 해결했다는 얘기지. 그 시차가 우리 투자자한테는 이게 1, 2년을 잡아왔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현대적으로 거버넌스에서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하락의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허니문 랠리에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배당 기대 감속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한화, 뭐 또 막 기타 등등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일단 그래서 매도하는데 1순위지. 그러니까. 지주사. 그럼 당연히. 뭐 정부가 배당을 많이 주게 하겠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도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자꾸 하잖아. 그럼 안 오른 지주사는요 선생님? 뭐가? 안 올라간 지주사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애들 뭐 녹십자 걔네들도 뭐 힘 잃겠지 뭐. 전체적으로 지주사주는 그럼.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논리 있잖아. 못 간 놈이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진다고. 그런 심리로 가겠지 뭐. 지주사는 왜냐면 지주사는 또 매출단이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들이 잘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근데 난 녹십자 그러면 걱정 안 해. 왜요? 그것도 시장 조사하면 이제는 곧 싸움이 시작될 것 같거든. 녹십자 홀딩스는 올라가는데 녹십자는 잠잠하더라고요. 그럼 우선순위가 홀딩스부터 싸워야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올랐잖아. 그러니까 홀딩스가 한 만 얼마냐? 홀딩스가 요번에 17,000원대까지 갔어. 12,000원에. 네. 120 이럴 때 항상 121선을 봐. 내가 왜 120원이 이게 옛날에 그 세력들이나 뭐나 다 눌러갖고 모아하면 평균 단가가 121선대. 대충. 그러면 대충 몰라도 평균 매집 단가가 121선 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게 14,000원이거든. 그러면 지금 뭐 16,000원이니까 한 1,000원이나 1,500원 빠지면 나는 얘를 더 사겠다. 녹십자 홀딩스를 녹십자보다 녹십자는 그냥 10만 원, 13만 원이야. 그리고 이게 목표가 17만 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여기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야? 우리 공부했잖아. 녹십자 웰빙 녹십자 아니 그게 아니라 허은철, 허영섭 뭐 그 자제분들 조카 사촌 지분 싸움 그거를 보는 게 여기에 홀딩스에 누가 허은철이 몇 프로 있고 그거부터 보란 말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롯데 지주는요? 롯데 지주야 전에 계획 세워주지 않았냐?
25,000원과 27,000원 오면 사자고? 이미 방송했는데 롯데지주 이번에 3만 원 넘었을 때 32,000원대 때리라고 그랬잖아. 그때 공식이 25,000원, 7,000원 사이에 오면 산다고 그랬잖아. 지주사 패턴이 다 비슷하네요. 차트가 지금 타 위에 올라서 고점에서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는 빙하처럼 아니 이렇게 올랐지. 그러다가 퉁 빠질 때 사자고. 퉁 빠질 때. 그러면 실망의 툼에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상승폭의 반 정도 딱 될 것 같거든. 그럴 때 사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하는데 대충 7월 말 정도 되겠지. 아까 얘기한 그 뚜껑이 열릴 때. 그래서 정부가 똥줄 타갖고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러면 오히려 실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리고 실적은 뒷받침들이 하나도 안 될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대충 7월 말 정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지주사는 판단은 나는 7월 말에 확인할래. 우리가 지난주에 조방원보다 이제 K 반도체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면서 선생님 한동안 반도체 위주로 이번 6월은 본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번 6월 한 달 동안. 근데 SK하이닉스가 지지하는 전제 조건, 엔비디아가 부러지지 않는 전제 조건이지. 그게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 의해서 부러지면 다 후퇴해야지.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해야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이 모든 거를 다 또 방향성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전쟁의 속성이 그거잖아. 불확실성. 그 사람이 죽는 건데. 국가가 국가의 에너지가 전쟁이라면 뭐든지 그걸 우선이야. 그동안 계획했고 뭐 했던 거 다 후순위 다 밀게 돼 있어. 적이 들어와고 쳐들어왔는데 무슨 복진이 뭐가 갖고 싸워갖고 근데 이겨놓은 다음에 아니면 협상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거잖아. 그게 길게 갔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가 5일을 보자고 그런 게 그거잖아. 이번에 모든 전략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게 종교 전쟁이야. 성격이. 그냥 자원의 무슨 뭐 이권 다툼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라서 난 무서운 거야. 종교 전쟁이란 뭐야? 내 귀중한 자산이라도 희생하더라도 목숨 걸고 싸우는 애들이 전쟁이거든. 종교 전쟁이 그런 속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참 나는 그래서 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 우크라이나 이 전쟁보다 이스라엘 전쟁이 더 위험하다. 이건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가 있어. 안 돼. 세계전쟁으로. 그리고 이거는 핵을 건드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뉴스 보면 제가 공포스러운 게 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게 핵을 무서운 거거든요. 핵을 건드려. 아유 그냥 나라가 이러고 전 세계가 이러는데 주식 투자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싶기도 하지만 또 산 사람은 살아야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 나 전 세계가 위기가일수록 더 주식 투자해야지. 사고방식 난 다르다. 빨리 내 자원을 키워갖고 이 자원을 나의 생존을 위한 생필품 사고 사야 돼. 확보하고 이런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여기다 넉을 놓으면 어떡하냐. 간장 갈 것 같다. 넉을 놓으면 간장, 어떡해. 라면 이번에 가격 2,000원 비싸다 다 필요 없어. 지금 사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라면 어때요? 라면 농심은 37, 8만 원 오면 다시 해야지. 농심 괜찮다. 44만 원 상당 갖고 요새 급락하잖아. 37, 8만 원 농심 다시. 전쟁 오면 또 배고프니까 초코파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글쎄. 오리온 든든하게. 오리온은 왜 라면을 안 만들지? 그냥 간장 설탕부터 하자. 신송홀딩스. 대한제당. 대한제당. 요게 라면은 벌써 삼양집에 이게 한 흐름을 탔어요. 그리고 오리온이든 뭐 이런 그 과자 제과도 화장품 같이 한 타임을 다 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매력적이진 않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K 반도체보다는 다음 주 월화수목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니 소부장은 끈을 놓는다는 게 아니야. 끈을 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상황 보고 이 전제 양상이 그래도 좀 봉합되는 수준 되면 우리는 소부장밖에 갈 게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면 엔비디아가 부러질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가 다 바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시나리오를 바꿀 건지 유지할 건지 지금은 모른다. 몰라. 그러면 그래서 수익 난 건 튀어라 한 거지. 소부장도. 그리고 다음에 보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 한 달 주도주로 왔는데도 이게 원고를 다시 써야 돼. 시나리오를. 그러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지. 그래서 이 와중에 2차 전지는 어때요? 2차 전지는 걱정을 안 해 오히려. 너무 많이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늪에 빠져 있고 그냥 늪에 있으라고 그래. 그리고 사람들마저도 관심 안 가져. 아니 저 여쭤보고 있는데 포스코 DX가 그 시간의 하한가 패턴에서 하한가 나왔었잖아요. 그 올라가더니 급열장에 갑자기 한 장대 음봉 낙폭이 크더라고요. 꽤. 그래서 아니 왜?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그 왜를 왜 물어보니? 갈까 했는데 안 가네. 그럼- 시간이 더 멀어지나? 뭐 멀어진다면 가겠지. 오히려 난 그 지금 가격대에서는 포스코 DX는 지금은 괜찮아요? 필옵틱스 그 하종가 패턴하고 3개월 만에 가잖아. 그러니까 하종가 패턴이 있다고 해도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흥구석에도 지금 3개월 만에 갔거든. 하종가 패턴 나온다. 이번에 대상홀딩스가 하종가 패턴 나왔어. 오히려 이거 빨리 살래. 왜요? 이게 먹는 간편식품 대상 주로 파는 회사거든. 대상홀딩스가 간편식품 왕창 파는 회사야. 그러니까 대상홀딩스가 한가 패턴 오히려 난 그걸 더. 이게 약간 먹자에 연결이 되네요. 그치. 간장, 설탕 이것처럼. 그런 거지. 간편식품 간편식. 갔다 해서 그 편의점에 나오면 다 밑에 뒤를 봐봐 대상이야 다. 그래요. 그런 것들. 대상홀딩스 이런 종목은 얼마까지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억대는 아니지. 근데 선생님 억대인지 1,000만 원대인지 뭐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댓글에. 그거는 그룹이로서 절대 상장 폐지 조건 이내 안 들어갈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억대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혼자 외로워. 혼자 상장 폐지에 안 들어가는 거 너무 좋은데 외로울 수 있는 종목이구나. 혼자만 이게 하면 돈 못 빌려. 그룹이라면 계열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통통통 쏘여있잖아. 온이 나 혼자야. 나의 신뢰도를 그럼 더본코리아 비슷한 거지. 나 혼자잖아. 그러면 백종원 이분 신뢰도나 뭐 하면 이게 해결이 돼? 그러면 계속 주가 빠지지. 중소기업들이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런 거는 한 3천 정도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둡니다. 이게 중소기업인지 사이즈가 그리고 적자 연속인지 뭐 이런 것들 흑자를 내. 이번에 YG원이나 아까 비추적이 영업이 이렇게 많이 내는데도 내가 억대 배팅을 안 하잖아. 네. 이거는 3천짜리 5천짜리 종목들이라고. 근데 YG원은 왜 내가 억을 해도 되냐? 여기에는 믿을 만한 워렌 버핏 옹이 있잖아. 버핏옹이 2천만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아니야. 540만 주를 갖고 있어요. 오. 그리고 하긴 그 5%룰에 의해서 공시를 하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워렌 버핏 그거 갖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버크셔의 자회사에서 끼리끼리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워렌 버핏 내용은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삼성전자 이런 것도 안 사고 일본만 사잖아. 그때 우리나라에 장기 투자했다가 한번 되었었대요. 아니야. 그거는 포스코 이게인데 기본 사이즈가 안 돼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MSCI에 들어가면 이제 워렌 버핏 옹의 자금이 들어오는 환경이 됐어. 그때 이제 다시 보자고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절삭기의 회사거든. 워렌 버핏 옹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들이야. 업황보다는 항상 그 탕화할 때 청바지 팔고 꽃게 입는 회사 같이 이거는 뭐 자동차를 만들든 뭐 항공기를 만들든 이 공구를 써야 되거든. 어느 업체든 제조업체는 이 절삭 공구를 다 써야 돼. 그래서 매출이 5천억에 영업이 500억인데 시장 인기가 하나도 없어. 아까 비추텍은 비슷해. 유동성도 없어. 사람도 없어. 주인도 그냥 그러니까 누가 선수들이 아유, 저거 유동성도 안 해. 배당은 많이 줘요? 그러니까 줘. 근데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내가 껴서 해먹을 게 있고 대주주를 마음대로 조리할 수 있고 퉁쳐서 내가 해서 이득이 많은 거를 머니게임하고 이 작전군들이 하지. 이렇게 튼튼하고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고 대주 관심도 없고 뭔가 만나주지도 않고 뭔가 얘기도 안 되고 그래 그럼 안 한다고.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 바닥에 그 꾼들의 입맛에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종목들이지. YGN이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이 안 드는 종목인데 왜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 MSCI 판결이 나는 10월달에 나올 것 같아. 그 자금이 들어올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구나. 요번에는 제발 좀 제발 관찰 들어가. 좀 들어가자 좀. 관찰 좀 해줘. 그래서 진짜 5천 가자. 5천 가는 논리. 들어가면 가. 그 좀 시도해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곧 뭐야? 트럼프 정부가 모든 게 다 타협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7, 8월에 보자고. 7, 8월에. 그 분할 매수해야 되겠다. 어? 그렇죠? 분할 매수 한 번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관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앞서서 건실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댓글에 오다 보니까 아지네스텍 지금 뭐 좀 오래 보유하셨다 1, 2년이었나? 그런데 매출 단위 적자가 연속이어서 혹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꾼 종목이야.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조금 건실하지 못하고 찔러 봄직하고 아니 애매한 회사. 찔렀어. 그러니까 한 애도 물려 있어. 애매하게 찔러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열 받아갖고 지금 해야 돼 얘네들. 더 찔러야 움직이지. 요런 종목군 몇 개 있어. 그게 이런 겁니다. 이해가 확 되네. 이해 확대? 네. 그럼 언제 찌른대요? 이제 때를 기다리겠지. 이게 이제 가려면 여기에 연결된 로보택시 뭐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 제발 좀 꺼리 좀 나와라. 근데 전쟁 나면은 안 되겠다. 뭐 그러면 또 타이밍을 좀 늦추겠지. 근데 선생님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또 얘기하기 전에 아지네스텍 맞춰 정리하고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선생님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얘는 갖다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가 성공해야 돼. 근데 앞서서 선생님 에브리봇을 사고 있다고 했잖아요. 에브리봇을 샀다고 했잖아요. 휴림 로봇. 로봇 샀잖아요. 그럼 연결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에브리봇 이런 애들도 한 번 더 가줄까요? 갈 수 있겠지. 전쟁하면은 로봇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뭐야? 로보택시가 성공해야 돼. 로봇택시가? 성공할 거 같냐 실패할 거 같냐? 이것도 불확실성이잖아. 저는 일단 타기 싫어요. 무서워서. 그러면 성공할 때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아 이거는. 그때 발동 걸린다고 이런 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 계세요. 냅두셔야겠네. 얘는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이것도 한 3천 5천이 딱 좋아. 왜냐면 막 무한정 사시다가 너무 비중이 아니 3천 5천짜리야 이거는. 그래 샀어. 더 투자하지 마세요. 이번에 하라고 하는 거를 하세요 오히려. 3개월 코스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앞서서 반도체에서 제가 얘기를 추가적으로 못했는데 SK하이닉스는 버텨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좀 잘 가면서 부품단들도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거 단타로 심텍이니 HPSP니 AD텍은 때려들였잖아. 그리고 어버 반도체나 이런 걸로 이동했잖아. 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부러져. 그러면 이건 쉬었다가 하겠지. 쉬었다가. 그게 2달 정도. 2달 정도. 전쟁이 일단 끝나야 돼. 다원그룹 얘기하시면서 다원넥스비도 여기 연결이잖아요. 당연히지. 다원넥스비는 역시나 반도체가 잘 가야 갈 수 있는 모멘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는 다원시스야. 지금 분위기는 거기가 무르익었어. 근데 다원넥스비는 반도체가 움직여야 돼. 근데 반도체 섹터 다 갈 때 얘는 좀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갖다 예를 들어서 다원넥스 그게 뭐 제주 반도체 다원넥스분이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보다 힘이 잃고 오른 게 거의 2대 8이야. 80% 다 못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갖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유한전자 날라가고 이제 새로운 소부장주 이런 게 떠들어야 돼. 로보택시 성공하고 모든 게 안정되고 AI 반도체만 와서 우리는 노상 온 디바이스 AI 다음에 뭐 유리기판 다음에 뭐 이런 거 떠들고 2차 전지도 이제는 주도주 라인에 들어오고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예측되냐? 그러니까 빠르면 겨울 10월, 11월, 12월 빠르면 아니면 내년으로 다 넘어간다고. 전쟁 길어지면.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섹터별로
끊어서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는 오히려 왜냐면 모든 전략을 수정하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다음 주 간단하게서 푸틴, 네타냐후, 트럼프 요 세 분의 빅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푸네트. 볼래? 푸네트. 푸네트? 아 푸틴 갖다 붙이기를 푸네트. 푸네트가 결정해? 푸네트. 너로 정했다. 오케이. 푸네트가 대세를 결정합니다. 푸네트 잘 해보도록. 그래도 왜 푸틴을 앞에 넣냐? 그게 푸? 제일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트푸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네. 네트푸 이상하잖아요. 아나운서의 그 말을 만들어 직가. 그럼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제가 뭐 했던 사람인지 까먹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선생님. 경력 있는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예. 가끔 저 여자는 뭐 하던 여자냐라고 댓글이 있어서 좀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래? 저 여자 하는 거 나도 하겠다 쓰셨는데 제가 그래도 방송 경력 10년 이상 있어요,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이제 관세도 먹였고 자동차가 가장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관광 관련주, 뭐 이제 스틸 관련주는 어떨까요? 아직 상관없지. 알래스카 떠들지 않잖아. 우선순위가 지금 반드시 이권을 하는 에너지야. 근데 그쪽에서는 트럼프를 공격하고 트럼프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쪽에 공격이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알래스카 한다, 나 LNG 한다 이쪽으로 몰고 가고 싶을 텐데 이게 아니 트럼프가 청량을 이쪽이 실패했어. 그럼 다른 걸로 커버하는 게 알래스카라고 그린란다. 그 카드를 반드시 써요. 그러면서 푸틴을 꼬실 카드가 요것밖에 없어요. 뭐지 푸틴을 꼬셔야 되니까. 푸틴을 꼬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네타냐후한테 어떤 떡을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은 우크라이나 너 다 가져. 솔직히 야 저기 제렌스키 좀 말 좀 들어. 솔직히 이런 심리일 거라고. 근데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너무 불가능. 네타냐후도 그것 때문에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그럼 결사항전이기 때문에 발을 안 들이니까 이게 인간사에서 이게 문제인 거지. 뜻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푸틴이 여기서 만족하는 상황이 나와야 돼. 푸틴 너무 욕심이 많다. 많지. 많아요. 요번 기회에 다 먹으려고 그래. 근데 또 이스라엘 도와줘요. 이 둘이 짬짬이 것 같아. 도와줘요. 이게 보면 러시아 유태계가 무서워요. 가만 보면 유태계 중에 러시아 유태계가 어마무시하다. 그래요?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이스라엘 만든 어떤 주충에는 러시아 이겼잖아. 거기에서 그 유태계들이 다 일로 넘어와갖고 땅 점령하고 아랍 다 쫓겨내고 그거라고. 러시아 유태계의 그 흐름은 그게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또 로얄 패밀리 집단군들이야 또. 그러니까 유태계도 뿌리를 보셔야 돼. 이게 러시아 유태계지. 어디서 왔슈? 어디 뿌리인지. 어디요? 그거 말 시켜봐야 돼. 와유? 이 러시아 유태계가 나를 딱 보고 충청도와 비슷해.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해슈. 먼저 말을 하네. 음흉해. 그걸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들통나잖아. 전라도 경상도 노사 따라 다 말하잖아. 먼저 얘기하면 나는 전라도에 두들겨 맞힌지. 그러니까 먼저 말 시켜갖고 그랬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선생님 봤던 것 중에 충청도식 유머 중에 가장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웃겼던 유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이렇게 해서 줬는데 맛이 없었나 봐요. 그때부터 이 집 사람들은 살은 안 찍었슈.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 이 유태계라는 가만 보면 술을 어마무시하게 쓰는 것 같아. 그렇죠. 적한테도 돈 주고, 우군인한테도 돈 주고, 둘 다 이겨서 나 돈 벌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유태계 자금이 전 세계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이스라엘 이 종교 전쟁이
나는 빨리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종교 전쟁도 문제지만 제일 큰 이념 전쟁도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북이 어쨌든 이념 전쟁으로 인해 갈라졌는데 남북 확성기 이거 안 한다 하면서 스님 남북 경협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한 거지. 우리가 지난주에 DMZ 왔다 갔다 음. 뭔가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야 그건 아니지만 일단 경협주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난티라든지 아난티 그 왼수 같은 게 이제 그래서 다 매도해드렸지. 좋은 사람들도 올라가고 요때다가 매도하셔야 돼. JST나 그러니까 이념은 종교한테 져. 그죠. 이념은 종교한테. 어떻게 보면 종교도 이념의 하나긴 하지만 그렇지만, 신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념은 목숨까지 걸지 않고 배신들이 많아. 근데 종교는 나는 목숨을 버리고 자식도 그러고. 그리고 죽으면 나는 좋은 데 가니까.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막 죽으려고 신청하잖아. 목숨 테러 그거 신청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그런데 그게 내세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도 최면이지. 그치. 선생님 그러면 경협주는 이제 다음 주에는 보지 말아요? 그것도 이 전쟁 양상 좀 보자. 그게 전쟁 양상 보고 사실 여기에 시끄러우면 뭐 북한이 뭐 그렇게 할 겨를도 없고 모든 정책 우선순위가 다 바뀌고 그리고 미국 카드의 우선순위도 다 바뀌고 그럼 배열을 다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이 와중에 중국은 뭐 하고 있을까요? 신난다지 뭐. 왜? 아니 최신 공격이 주력이 모든 에너지가 분산되잖아. 그리고 일단 근데 관세는 일단 먹이고 있잖아요 중국에. 그렇지. 그렇지만 휴전한 상태잖아. 그리고 매겨봤자 얘네들은 우회란 말이야. 그리고 요번을 기해서 미국의 약점을 딱 안 거야. 요거 목만 딱 저기 줄이면 갈라져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번에 가장 신난 애들이 중국일 것 같아. 난 그러면 요때 전쟁에서 이제 요때 대만 좀 안 노려라. 별 생각 다 하지. 대만 노리지 마라. 이러면 안 되단 말이야. 그럼 우리 서해안 좀 괴롭히지 마라. 그래 우리 서해안 좀 냅둬. 뭐 이상한 거 자꾸 설치하고. 그 걔네들도 준비하는 거 봐봐. 왜 그래? 투트랙이란 말이야. 꼬시고 때리고. 우리나라도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군파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때릴 놈, 꼬실 놈. 그래서 분열시켜. 이런 논리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요새 가만 봐봐. 그 넥슨 김정주 자꾸 점령하잖아.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화되는 것 같지 않냐? 계속 알게 모르게 강남에 거의 10%는 외국 돈인데 중국 놈. 죄송합니다. 스님 중국 못 가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열받아서 그래. 나 친구가 중국 여행 가자 했는데 슬쩍 고민해. 아니 나는 거기는 좀 그래. 나 안 잡힐 가. 것 같아. 나 못 가. 왜냐면 다 사양하는 사람 있어. 나 중국 안 가. 근데 간단히 보면 암만 돈만 해도 중국 은행 통해서 대출 받아갖고 거기에 우리는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그 조건 맞고 우리 이게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기업마저도 얘네들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잖아. 옛날에 중국이 아니야. 중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아니 내가 답답한 게 벌써 아시아계 해지들 중에 그게 다 회사들은 외국 애들이거든. 밑에 실무진들은 다 중국 애들이 다 잡아먹은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운영은 중국계 스타일로 해. 중국계 스타일이요? 중국계 앞장선 자금이 돼버린 거야. 난 그게 이제 제일 겁나. 그러니까 아시아계 펀드가 중국계화돼. 우리나라가 빨리 ABB 은행 우리가 놓친 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 우리도 전사 키워서 거기 지분 확보하고 막 계속 거기 지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약해. 우리는. 우리도 열심히 전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금융주권을 챙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인데 그냥 싸우지 좀 말고 좀 열심히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휴. 그러니까 우리 그건 너무 좀 큰 생각이고 나는 이제 그거 기대 안 해.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듣고 나 자신의 금융 주권이나 키웁시다.
각자 잘합시다. 각자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내가 챙기지.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노후연금도 내가 스스로 챙기자. 저는 여쭤보겠어요. 최근에 광화문이나 이쪽은 제가 광화문 좋아해서 막 가는데 엄청 큰 전광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오세훈이가 다 하고 허용을 해줘가지고 저는 광화문 그 육조거리에 너무 그게 경관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아지면 또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은 주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그렇죠. 관련된 섹터나 뭐가 있을까요? 그건 내가 못 뒤져봤다. 그 광고판에 그 브랜드가 뭐냐? 그걸 좀 봤어야지. 아유, 광고판 보느라 눈 아파 이러고 갔지. 무슨 광고를 주로 하디? 광고판에요? 갖가지 걸 다 해요. 아이폰도 하고 뭐 영화 이런 것도 하고 신세계도 아예 신세계 본점 앞에 옛날에 미츠코시 백화점 있잖아요. 본점 거기를 완전 다 막아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 했던 걸 상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유산 그런 거를 그대로 보존을 해서 보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자본의 힘이 아니겠냐? 너무 그걸 풀어준다고 생각해요. 뭔가 다음 넥스트 스텝을 노리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럼 쓰는 그런 LED 이런 쪽 근데 글쎄 서울 반도체 글쎄 딱히 아직 딱히 나는 필이 안 온다. 할 게 너무 많다 지금. 그리고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생각하시기에는 다음 주의 변수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다음 주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안 세워. 그래서 안 세워. 띠용. 띠용 현금 만들어 놓고 세운 다음에 할래. 선생님 근데 그건 어때요? 만약에 제가 수익 난 게 10만 원인데 10만 원 딱 챙기는 거랑 10만 원에 맞춰서 손실 중인 거 좀 어느 정도 같이 정리해가지고 또이 만들고 원금을 확보하는 거 요번 기회는 그 후자 전략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밑에 걸 쳐고 같이 쳐서 중화시킨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7월 달 변수가 너무 커서 총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 놓고 거기서 만약에 큰 급락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MSCI 편입되는 걸 노려서 거기서 풀베팅하면 그 수익이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주도주가 뭘지를 모르니까 그때 소부장일지 계속 유지될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 아까워하지 말고 이럴 때 대응을 해라. 중화시키는 게 전략. 그러니까 내가 반반의 전략 먹은 거 반 때리고 일단 수익 난 거 그러니까 급등한 전쟁 관련주 때리고 반. 그 다음에 떨어지는 칼날 일단 더 떨어지기 전에 끊으라고 그런 거고. 이게 마찬가지 전략 같지 않냐? 그래서 다음 주 5일이나 10일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깜깜이. 모르겠습니다예요. 깜깜이. 저 앞이 깜깜해. 너 움직일래? 아니요. 움직이도 기어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딱 그런 느낌. 장이. 깜깜한 게 갑자기 이제 거쳐서 시야를 확보할 때. 여기가 낭떠러지네. 여기 탄탄 길이네. 요거를 한 5일 정도는 볼래. 5일 정도? 그러면 대충 그림이 나오지. 그럼 다음 주 우리가 방송할 때쯤이면은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나오겠네요. 이 종교 전쟁 양상 그리고 사우디는 어떻게 할 거고. 그 주변이 또 중요하잖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또 어떻게 변화될 거고, 유럽은 어떻게 대응할 거고, 트럼프는 지금 무지 열받아 있을 거거든. 이거를 꾹 참고 타협할 건지, 이 또 또라이 전략을 같이 또 전략을 쓰면서 오히려 더 공포를 만들 건지. 이것도 무서운 전략이지만 지금 요번에 지 말 갖고 전 세계를 올렸다 놨다는 걸 증명하신 분이야. 맞아. 트럼프 리딩바. 그러면 내년도 중간 선거를 위해서 한번 폭삭 망하게 하는 거야. 계속 끌고 갈 수 없잖아. 장을 고가에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그 전에 한번 폭삭 망해버리는 거야. 말로. 그 다음에 다시 말로. 그래서 D 마이너스 딱 2, 3개월부터 땡겨버리는 거야. 그럴까봐.
이 트럼프 또라이들이라도 별걸 다 소설을 쓴다 진짜. 아이고 참 트럼프 예측하기 힘들어. 미리 주 알 수 없는 남자야. 알 수. 그게 깜깜이야. 깜깜이 전략이니까 미리 대비하는. 저분이 이번에 자기 자신이 너무 위대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말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니까 막 먹힌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 어떻게 요리할 건가. 이미 요리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이제 새로운 정부한테 뒤통수 때릴 건지 이거 다 7월 달이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몸을 맡겨라.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자료, 전략 다 올려주시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 괜히 이 방송만 보지 좀 마세요. 올른 글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공부하라는 것도 많아요. 어떤 질문 보면 공부도 안 하고 이미 다 나왔는데도 그냥 똑같은 걸 이상한 걸 똑같이 물어봐. 그럴 때는 솔직히 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치.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온 거라도 내가 관련 없는 거라도 계속 읽어야 종합적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카페 가입하셔갖고 올라오는 자료들, 음성이들 그리고 기록을 좀 하세요. 사람 까먹어요. 내가 요새 특징이 방송에다가 파라텍 얘기해버린 거야. 퍼스텍 얘기해줘. 근데 뭔가 발음하기에 퍼보단 파가 좀 쉽긴 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실수로. 아니 그래갖고 내가 이게 치매지는 거야 생각. 자꾸 그래갖고 정정했어. 그 다음에 그래서 퍼스텍입니다. 파라텍은 소방기기 스프링클러 만드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그냥 딱 듣고 하지 마시고 찾아보라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찾아보세요. 헛소리 가끔가다 많이 하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말씀하신 이게 뭐지? 근데 또 찾아보시고 이 회사가 맞나? 재무제표 보시고 사업 특성 보시고 보고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와 함께 자료를 취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